Swing it, Daddy. 전국 최상위권 학생들 간의 치열한 의대 입시 경쟁. 내신과 수능은 기본이고 비교과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하는 의대 진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462건의 합격 사례로 검증된 해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꼭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4부에서는 의대 입시에서 진로가 중요한 3가지 이유를 첫째,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경쟁의 심화. 둘째,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 확대. 셋째, 의대 정시의 의대 고시화로 정리하고 최상위권 수준에서의 합격과 불합격은 내신과 수능의 정량평가가 아니라 비교과의 정성평가로 갈리기 때문에 비교과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 분야의 과학적 진로 설계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상위권 수준의 의대 입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성격 유형 검사나 인터넷 자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 수준에서 진로를 설계하는 것 이상의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성, 객관성, 신뢰성을 당보한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합격하는 의대 진로를 설계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오늘 영상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진로 설계는 학생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살릴 수 있는 전공과 직업을 연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발견과 연결인데요. 발견의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표, 각종 성격 유형 검사 결과 등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면밀히 추적해서 학생의 발달 과정과 내면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합니다. 끝으로 두 과정을 연결해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학생의 내외부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고유한 특성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정보를 폭넓게 그리고 촘촘히 파악한다고 해도 학생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불확실한 미래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걸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논리학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추론적 사고라고 하고요. 진로 설계에서는 연역 추론, 귀납 추론, 가설 추론이 주로 활용됩니다. 각각의 추론 방식과 예시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가설 추론이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을 같이 활용하고 동시에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추론 방식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론적 사고로 논리적 결론을 도출한다. 꽤 그럴싸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발견과 연결의 과정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연구할 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기준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연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따를 때 비로소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결과로 도출된 개념이나 지식에 대한 합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연구 방법은 세상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됩니다. 양적 연구는 거시적인 문제나 현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숫자로 표현하는 연구이고요. 질적 연구는 미시적인 문제나 현상 그 자체를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해석하는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연구 방법의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고요. 진로 설계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의 그 토대를 두고 있는데요. 다양한 연구 방법 중에서 저는 실용주의적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근거 이론을 진로 설계할 때 주로 활용합니다. 근거 이론의 핵심은 수집된 자료들의 귀납적 개념화를 위한 분석 기법인 질적 코딩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내가 작성한 글이든 찍은 영상이든 사진이든 감상한 영화든 음악이든 들었던 수업이든 너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보를 모읍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정보를 모아서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유전체 의학, 의학화학,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름을 다 정리했으면 그 이름표를 또다시 묶어서 상위에 큰 이름표를 만드는 거죠. 끝으로 상하위 이름표들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관심사나 활동의 방향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어떤 인과관계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 순서에 따라서 의대 합격생의 자료를 7가지 범주와 17가지 코드로 정리한 건데요. 이걸 정리하면 학생의 고유한 이야기가 이렇게 도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는 인간이 실제 현실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근거를 토대로 진로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 유형 검사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다는 결정적인 강점이 있고요. 관심사 및 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학생의 이야기를 200자 분량의 진로희망사항 형태로 다듬으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라면 진로희망사항은 이 학생이 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 주제와 스토리를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영화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12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앞서 7가지 범주와 같이 질적 코딩으로 학생의 자료를 귀납적으로 묶을 때 자주 활용되는 범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각 요소는 다음과 같고요. 각 요소별 근거 소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이러한 형태의 진로가 최종적으로 도출됩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매해 주목받는 첨단 기술과 산업 및 분야별 주요 이슈를 진로 설계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유전체의학도 의학에서 미래의학으로 분류되는 영역인데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 기준 중 하나인 진로 역량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함으로써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생에서도 의욕적으로 대응하고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관련 보고서나 뉴스레터를 통해서 최신 정보를 꾸준히 접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면 학생의 강점과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진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조금 부족한데요. 여기에 11가지 필수 질문을 통해서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직업 중 하나의 직업을 도구적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심지어 병원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나의 상황과 조건에 가장 알맞은 의사라는 직업을 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직업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의 총체를 의미하는 전공을 알아보고 이어서 해당 전공이 개설된 대학을 탑다운으로 찾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명에서 시작해서 이를 중심으로 직업, 전공, 고교, 대학의 내용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된 각 카테고리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그리고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내적 일관성이 학습과 탐구, 생활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진로 중심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진로 구체화 컨설팅 모델이라고 하고요. 앞서 진로희망사항이 영화의 예고편이었다면 진로 구체화 컨설팅 모델은 영화의 본편인 셈이죠. 여러분의 영화가 어떤 영화일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전체 강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먼저 진로 설계의 핵심이 연결과 발견에 있으며 공식적인 서류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 정보를 발견하고 추론적 사고를 통해 현재 확보한 정보로부터 미래의 진로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연구 방법을 따를 때 결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진로 설계는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의 세계를 탐구하고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 방법, 그 중에서도 실용주의적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 이론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근거 이론의 핵심은 자료의 귀납적 개념화를 돕는 질적 코딩이며 질적 코딩으로 도출된 학생의 고유한 이야기는 진로희망 사항과 진로 구체화 컨설팅 모델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학 분야의 과학적 진로 설계 방법을 살펴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나는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무조건 의사가 될 건데 뭘 이렇게 연구 방법까지 쓰면서 복잡하게 진로를 설계해야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4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비교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의대 입시에서 비교과의 중심이 되는 진로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왕 준비할 거 검증된 방법으로 경쟁력
경쟁력 있는 진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의대 입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라는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진짜 의사로 대성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다룬 과학적 진로 설계 방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학적인 비교과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진로만 있다고 학교생활 기록부가 완성되는 게 아니죠. 진로 설계가 의대 입시의 시작이고 진로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생기부를 만드는 게 그 다음입니다. 의대 합격생의 생기부에 꼭 들어있는 필독서도 함께 알려드리니까요.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진로 진학은 백운용 감사합니다.